정치권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윤원선 에디터이고요. 예, 오늘 모신 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게 7월 25일이에요. 7말 8초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의 꽃은 이제 뭐니 해도 여행일 텐데요. 여러분은 요즘 이제 여행 떠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책이 있었잖아요. 가이드북요? 예. 네. 그 책을 사서 이제 막 밑줄을 쳐가고 막 동그라미를 치고 하면서 이제 여행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이제 블로그나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나와 있는 이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면서 이제 뭐 여행 준비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무엇인가 봤더니 여행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이제 또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정보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여행 어플리케이션 이용과 관련한 꿀팁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바로 오늘의 출연진 소개를 할 텐데요. 먼저 국내 여행 감독 1호이시죠. 시사인 문화팀의 고재열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당장 여행을 떠나셔도 될 만한 복장을 입으셨어요. 예. 작업복이죠. 예, 다음으로 모신 분은요, 정연일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예, 제가 대본을 받고, 네. 라스트라다 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라스트라다라는 말을 저는 아예 처음 들어봐 네네. 굉장히 생소한데, 보시는 분들도 아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스트라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말로 길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앞에 관사라에 이제 네네네. 그 영어로 스트리트를 뜻하는 스트라다가 붙었는데, 네. 고전 이태리 영화 제목이에요. 길이란 영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네. 아주 오래 전부터 닉네임을 썼는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시사인 팟캐스트에는 처음 나왔지만은, 앞에 그 SBS 팟캐스트 여행 본색하고, 그 다음에 KBS 팟캐스트 여행 상상에서 이제 한 고정 패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행 관련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네네. 하셨었군요. 그래서 고 기자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도 계속 쓰던 닉네임이었고, 그래서 이제 여행 팟캐스트 쪽에서는 그냥 네. 라스트라다, 아니면 뭐, 하면 기니까 라정님이라고도 많이 부르시고 그래요. 라정님. 저는 네네. 라정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부연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뭐랄까 여행계의 조용필이죠. 왜요? 여행계 조용필은 뭐죠? 네. 네. 다들 이제 네. 이분하고 같이 여행을 하길 원하고, 왜냐면 이분이 가이드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여행을 가면 이제 보고 듣고 네. 그런 것들이 워낙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여행 팟캐스트라든지 여행 컨텐츠 쪽에서 뭐 강연을 한다든지 일을 또 하고 있지만은, 생업은 이제 여행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컨텐츠와 여행업, 양쪽에 다 발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행에 워낙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 코스가 막 물씬나요. 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행사 이름이 여행의 명수예요. 네, 맞습니다. 여행의 명수를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행사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은 무슨 땡땡 투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근데 네. 여행의 명수예요.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어떤 여행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여행의 명수는 아웃도어 전문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일상과 피로에 지친 사람들이 건강한 일탈을 할 수 있게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주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서핑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서핑뿐만이 아니라 뭐 백패킹, 스쿠버 다이빙, 클라이밍, 카야킹 등등. 그래서 아웃도어를 네, 정말 많이 하시는군요.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좀 도전적인 액티비티를 통해서 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좀 더 자연을 좀 더 깊게 느끼게 하고 생존에 대한 본능을 좀 끼울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생존에 대한 본능을 있지만 그걸 일상 속에서는 너무 보통은 그런 생각은 생존에 대한 본능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죠.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자연 속에 있다 보면은 예. 우리가 정말 그 권력층에서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네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생존에 대한 본능 그리고 그렇죠. 네, 네네. 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을 깨움으로써 일상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네,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좀 그런 도전적인 액티비티를 주로 만들어서 네. 여행으로 즐길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표가 생존 본능을 깨우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궁금했어요. 그럼 대표님 본인께서도 굉장히 막 도전적인 아웃도어라던가 이런 거 즐기시겠어요? 제가,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예. 우리 김명수 대표가 올해 2월에 예. 제가 이제 연출한 히말라야 랑탕 트레킹에 조감독을 했어요. 조감독을 네. 했는데 아, 그럼 같이 가셨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차곡차곡 해서 맨 마지막 강진곰파 로지까지 올라갔고요. 거기 3,870m. 네. 와,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거기 점심 좀 늦은 점심을 먹고 한 3시가 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거기서 마을 산책이나 아니면 뭘 좀 해보려고 했다가 이 시간 좀 애매하다. 그래서 고지되고 네네. 날씨도 조금 흐릿흐릿한 게 좀 불안하고 그래서 각자 휴식을 하자. 그런데 우리 김명수 대표께서 놀면 뭐합니까? 그럼 뭐 해야 되죠? 마을이라도 좀 돌아봅시다. 그래서 아, 네네. 여기 한번 나가실 분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4명이 네, 4명이었는데 전문 가이드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들어봐. 알로는 있다. 알로는 있다. 예. 벌써 지금 막 이렇게 막 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5명이 네팔인 이제 현지 가이드와 함께 나갔어요. 네. 저는 낮잠을 잤고 아, 안 가셨어요? 안 가죠. 네. 저는 이미 뭐 일상이 도전인데 거의 아. 도전이 더해요. 그래서 네. 자고 일어났더니 로지의 4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앉아 있는데 저 밑에서부터 뽀얗게 예. 눈 한 개가 살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타임랩스로 그걸 찍으면서 와 이러다가 이게 여기까지 오면 그냥 하나도 안 보이겠다 해가지고 한참 찍다가 근데 아까 산책 나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네? 그랬더니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저기 눈보라 와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인 가이드도 있어요. 한국인 네, 가이드가 네, 와서 아까 사람들 찾아 나갔다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좀 이상한데 네.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면서 그 눈보라가 거치기 기다리는 눈보라가 거친 다음에 그다음 점점 이제 어두워 오는 거야. 어머. 이러다 컴컴해지겠는데 그래가지고 네. 이분들이 걱정되셨겠어요? 해발 4,000m 이상의 거기로 갔잖아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 우리 여기 구조대를 꾸려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말리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네. 마음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여기서 저 언덕 넘어가면 구조대가 바로 조난대가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더니 또 보니까 아래 가보니까는 우리 네팔 이게 조리팀이 있었는데 거기 예. 이제 요리사 이제 팀장님이 또 거기 구하겠다 올라가셨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다 올라갔어. 네네네. 이제 남은 우리는 좀 찌끄레기들이지.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너무 궁금한데요? 이게 여기서 왜냐면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그렇죠. 네. 네, 다른 사람들이 또 넘어가면 또 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가고 이제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저녁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전기가 있었는데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네팔인 가이드, 한국 가이드가 다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다가 이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이 시간까지 안 오면 이제 이제 구조 정말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구조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제 시간을 정했는데 그 시간 정하기 한 10분 전쯤에 위에서 불빛이 한번 내려오는 거예요. 네. 거기 아까 그 요리사분이 먼저 내려오셔가지고 저기 내려오고 있다 괜찮다 그러면서 저녁 먹었냐 하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고 그래서 거기에 네. 산책을 나가셨던 분들은 생존 네. 본능을 그냥 온몸으로 다 전혀 위험을 못 느끼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난리 법석을 떨 동안? 반론 듣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지향하는 여행이 뭐 그 정도로 극한의 이렇게 안전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네. 위험한 여행을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네네. 아니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그냥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현지 상황에 대해서 깊은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 그냥 가볍게 뒷산 산책 정도 다녀옵시다 했는데 거기는 뒷산이 다 그런 4,000m, 5,000m의 그러니까요. 산들이었던 예. 거죠. 뒷산이 히말라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히말라야에서 가볍게 그냥 갔다 오려고 했던 것이 좀 시간이 길어졌고 그리고 그 눈이 좀 많이 온 상황에서 이렇게 길이 좀 소실된 상황이어가지고 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네, 그랬지만 그래도 침착하려고 좀
동행자들에게 마음을 좀 침착하게 하는데 좀 이렇게 기운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상황이 그때 처음에 시간인가요? 아니면 대표님도 엄청 무서우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명수 대표가 거기에서 이렇게 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예. 고소증 오셨던 분들 이렇게 좀 저기 할 때 잘 옆에서 케어하고 그리고 예. 정말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우리 흔히 말로만 있는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으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아. 네네. 그리고 네. 사람들한테 희망을 심어주려고 네.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저희가 그 네. 3일 동안 네. 원래 헬기 타고 내려가야 되는 날짜가 됐는데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헬기가 뜨지를 못하는 상황이 네네.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고산병이 오신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좀 혼자 나가서 그 쌓여있는 눈으로 눈사람을 네. 만들어서 중요한 거는 네. 그 눈사람이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시 온 눈에 묻혔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그 정도로 눈이 많이 왔네요. 어. 그런 에피소드들이 히말라야 랑탕 트레킹 뭔가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만큼만 네. 들었는데. 근데 이만큼 듣고 사람들이 다음부터 랑탕 안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생존의 본능을 깨우는 데는 또 들어보니까 여기 정연일님은 고재열 기자님하고 캄차카를 같이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 2018년 그 가을에 예. 이제 그 캄차카 여행을 가신다고 해서 예. 저도 이제 그 동참을 했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나 그 다음에 러시아 서쪽에 뭐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라든지 중부에 있는 뭐 이르쿠츠크, 바이칼호수는 제 혼자서도 가고 일 때문에도 네. 많이 갔는데 네. 캄차카는 그 전에부터 한번 이제 계속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 곳들은 그 혼자 가면은 좀 팀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히말라야 트레킹이라든지 어디 가서 트레킹을 한다고 하면 혼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팀이 조인되면은 움직여야 되는데 어차피 그래서 팀을 조인해야 되니까 그냥 가는 김에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좀 묻어서 갔죠. 네. 근데 묻어서 갔는데 뭐 캄차카는 뭐 그렇게 하드코어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듣기로는 캄차카도 엄청난 대자연이라고 들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많이 걷지는 않았지만은 네. 거기가 전부 이제 거의 비포장 도로이다 보니까 네네. 엄청난 길을 차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을 했지만 그게 한 6시간이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6시간이 계속 엄청 멀미나겠어요. 엉덩이가 듣기만 차에서 해도 이제 멀미나는데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정말 자연은 멋있는데 예. 비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왜 이렇게 다 고생스럽죠? 텐트를 치고 이제 약간 이게 캐노피 같은 것을 치고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 강풍이 불어서 그걸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날아갈까봐요? 네. 그래서 전부 식은 도시락을 아, 세상에. 그 트럭 밑에 공간에서 빗물 쭈그리 젖은 앉아서 도시락을, 네. 눈물 젖은 도시락이 아니라 빗물 젖은 네.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게 또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저도 굉장히 깜짝하면 제일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가지볶음. 가지볶음. 네. 가지볶음이 맛있나요? 갑자기 웬 네, 가지볶음이죠? 근데 또 어느 분이 국물 젖은 가지볶음을 먹었죠. 예. 아, 그때 발베니- 먹었던 메뉴가 가지볶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발베니 위스키 가져오셔서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병나발을 불면서 예. 그 가지볶음을 먹었던 그 기억이 아주 또 그 굉장히 그 이 남아 방송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 네. 제열투 안 오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다 떨어져 나가는 방송이 아닐까.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이고 예. 나머지들은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사람들이 더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제 빨리 어플리케이션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어플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고재열 기자께서 두 분을 네. 이번 편에 초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우리 김명수 대표부터 얘기하면 우리 김 대표가 여행사를 하기 전에 IT 기업 네, 원래 IT 일을 네.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대 아름이 아하. 아름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여왕벌이라는 닉네임이 있었죠. 원래 공대 출신이세요? 네. 홍일점이었다는 네. 건가요? 제가 네. 공대에서 이제 학생회장을 하면서 와. 네. 좀 남학생들을 좀 아우르는 일을 많이 하면서 네네네. 붙은 별명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 그 되게 좀 제가 그래서 이제 되게 걱정하는 시선으로 봤는데 오히려 이렇게 IT 쪽 얘기가 나오면 반짝반짝하면서 저를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배울만 했어요. 많이 배웠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는 이제 금방 알아보고 바로 깨갱하니까 네. 그래 뭐 잘 안 해. 그래서 또 유용한 것들도 이렇게 활용해 본 경험이 많아서 네. 우리 김명수 대표는 불렀고 그리고 우리 라정님은 네. 라스트라다님은
이제 같이 여행하거나 그랬을 때 저보다 이제 좀 연배도 위시고 네네. 뭐 그런데 이게 생활화돼 있더라고요. 어플이라는 게 그런 어플이 있다는 거 아는 거하고 어플을 또 유용하게 쓰는 거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맞아요. 경우도 이제 뭐 두루 깔아는 놓는데 잘 안 써요. 저도요. 그냥 뭐 종류가 많구나 그냥 요 정도 그렇죠. 선이지 네네. 사용을 하기는 또 네. 밖에 나가면 또 인터넷 환경도 우리보다 안 그렇죠. 좋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네.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을 때 어플을 바탕으로 검색해보고 여기는 괜찮겠다. 여기는 이제 뭐 좀 그렇겠다. 이제 그런 판단을 바로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또 우리 피자집 갈 때도 네네네. 야, 이것도 캄차카에서의 그 하다가. 하바롭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네. 캄차카에서 나와서 이제 러시아 그 하바롭스크에 갔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저녁을 자유여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집을 추천을 하셨는데 보면은 이제 또 제가 그 별도로 또 제가 자주 쓰는 앱에서 보니까 현지인들 평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격도 좋고 네. 현지인 평도 좋고 맛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좋은 것 같아요 했는데 갔던 모든 분들이 다 네. 만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어플이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시사인 트래블에 이렇게 캄차카 이 여행을 갔는데 그 숙소를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갔던 그 숙소가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고 그렇죠. 너무 네. 낡아가지고 네. 이제 새로 숙소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이제 어플로 거기 숙소에 대한 평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네. 깜짝 놀란 걸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근데 빨리 식당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럼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음 졸였던 게 그거 식당 우리 갈 때까지는 확실하게 지어지느냐. 다행히 이제 지어는 졌는데, 그런 거. 어플로 쏠쏠하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네요, 다들. 경험이 그렇죠. 있으시네요. 네.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 라정님께서 이제 네. 여행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인터넷 이전의 시대, 그리고 네네.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네네. 있다는 얘기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사실 그 인간이 여행을 하기 시작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네. 뭐 우리가 이제 여행할 때 여자가 이제 한자잖아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사실은 이제 각골문에서 나왔는데, 네. 근데 그 여자가 그 한자는 상용문자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머지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미 네. 3000년 전부터 네. 이제 그 각골문이 나왔던 시대 때부터 인간은 이제 집단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그 여행의 기본 속성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네네네.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예. 이동을 하고서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자야 되잖아요. 숙박을 그렇죠.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그 잘 자리가 있고 나면은 또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마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아니면 네.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액티비티를 하는 거. 네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동, 숙박, 식사, 액티비티. 이 네 가지의 패턴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0년 뒤에도 여전히 존재할 패턴이거든요. 네. 바뀌지 않을 패턴인데, 근데 이 패턴에서 이제 약간씩 달라진 것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전에는 지도도 없었을 테니까 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목적지를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그러면 이제 별을 보고 찾아갔겠죠. 예. 뭐 북극성을 보고 찾아간다든지, 네네네. 뭐 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세쯤 지나면은 뭐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이제 육분위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제 그 뭐 범선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아주 먼 과거에는 뭐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네. 별을 보고 이동하다가 중세 때부터 이제 지도가 나오면서 뭐 범선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는 뭐 이제 뭐 기차를 타고 지도를 보고 이동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인터넷 시대 이전의 여행이에요. 네. 그러면서 아까 그 우리 사회를 보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년대 한 말까지만 인터넷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다 여행 가면 가이드북 찢어서 다녔잖아요. 맞아요. 책, 네. 한 권이 너무 무거우니까. 네, 론리 플랜이 막 론리 찢어서 플랜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우리나라 한글 가이드북 자체가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대부분 그때는 일본어 가이드북이었죠. 그래서 일본어 가이드북 유명한 지구를 간다 시리즈를 중앙 네. MNB에서 번역한 세계를 간다 했는데, 그게 이제 별명이 그거였어요. 세계를 헤맨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본어판과 우리 한국어판의 번역이 텀이 너무 길어서 예. 이미 가보면 그 정보가 뭐 사라져 있거나 뭐 사라져 있거나 허위 그렇죠. 정보 같은 게 네네. 돼버린 거군요.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네. 차라리 이제 론리 플래닛이 낫겠다고 해서 이제 해외 가면 전부 다 파란 그 그래요, 맞아요. 예.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이 샀어요. 아, 그래요? 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 딱 한쪽 있죠. 책벽이 네. 파란색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한 90년대 이제 한 말까지 가다가 이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되고 예.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뭐 카페라든지 네. 블로그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그 정보를 많이 얻어갔죠. 그러면서 이제는 가이드북도 물론 사가지만은 늘 카페에서 프린트를 막 많이 해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셨죠. 예, 예, 블로그 이런 거요. 이런 거 막 이제 막 프린트 해가고 그러다가 그게 한 2000년부터 한 2010년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이 기간이 존재하다가 드디어 2010년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됐잖아요. 네. 아이폰을 기점으로. 이때부터 정말 제 생각에는 인간의 역사상 한 2, 3천 년 동안 존재했던 여행의 방식이 스마트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 정보들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시대가 오고 나서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미리 프린트해간 정보가 잃어버렸거나 뭐 물에 젖었거나 볼 수 없으면은 현지의 인터넷 카페라든지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를 찾아서 다시 확인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전 세계에 깔려있는 뭐 수많은 와이파이와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 가서 뭐 살 수 있는 심카드를 통해서 손바닥 안에서 너무나도 간편하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즉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 여행자의 여행의 방식뿐만 아니라 여행 산업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세 시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모바일 시대의 이제 여행이고 그래서 모바일 시대 여행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맵부터 이제 네. 여행하면은 뭐 첫째는 구글맵은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구글맵부터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많은 앱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2010년 2월에 처음에 이제 아이폰을 샀거든요. 3GS. 그때 첫 스마트폰이었는데 그리고 아이폰을 사고 나서 2010년에 혼자 자유여행을 2번을 갔습니다. 혼자 대만을 한번 가고 그다음에 2010년 가을에 중국 몽골 울란바토르부터 중국 사천성 성도까지 한 2달 정도 이렇게 혼자 여행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스마트폰이 많은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아. 구글맵 정도는 사실 굉장히 유용을 했어요. 그 네. 전보다도. 그러다가 한 2013년, 14년부터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고 네. 그리고 곳곳에 와이파이가 다 깔리고 현지에서 심카드가 굉장히 사기 쉬워지면서 갑자기 앱들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 없는 여행은 사실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구글맵 없으면 여행을 못 해요. 특히 저 같은 길치는 네. 이걸로 보면서 다니지 않으면 그렇죠.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모르겠어서 진짜 네.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예약이 요즘은 다 온라인에서 그렇죠. 진행이 네, 되다 네, 보니까 그런 예약들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에 다 이제 저장이 되고 그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폰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이제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여행하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사실은 여권이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 이전이나 인터넷 시대만 하더라도 여권이라든지 뭐 여행자 수표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여행자 수표. 그렇죠. 진짜 옛날 이야기죠. 요즘은 여행자 수표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뭐 거의 네. 뭐 현지 업체에서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로 다 네네네. 예약을 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그렇죠. 해외 사용 신용카드로 거의 해결되는 그렇죠. 거 거의 같아요. 다 되고 네네. 그다음에 뭐 아니면 페이팔 같은 것들을 네네네. 이용해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제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 이제 여행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폭발적으로 해서 그렇죠. 네네. 이게 이제 여행의 패턴이나 뭐 이런 방식까지도 이제 바꾸는 그렇죠. 네. 수준에까지 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김명수 대표님께서는 아까 고재열 감독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행 어플에 관해서는 오히려 이제 사부님과도 같다 아. 도움을 많이 배우셨다 이렇게 여기 사부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많이 가르쳐드렸죠. 근데 어떤 어플을 알려주셨는지 궁금해요. 아, 제가 어떻게 알려주셨길래 지금 사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공공연하게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한국 내에서 쓰고 있는 어플들은 많이 이미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려드렸던 것 중에서 좀 진흙속의 보석 같은 그런 네네. 어플을 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엄청 궁금한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저를 사부라고 하시지 않나 그 앱 싶은데요. 이름이 뭘까요?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네, 한 가지는 제가 네. 여행의 명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어플인데요. 이름이 토키라는 이름이에요. 토키, T-O-K-I. 토키? 예, 어, 그게 원래 이제 어원이 네네네. 워키토키에서 온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시작을 할 때 네. 멤버가 짜여지잖아요. 네. 그럼 그 멤버들이 어떤 뭐 국내 여행을 한다고 치면 서울 어디 종합운동장에서 몇 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정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강남에서 오고 다 모여지는 그 출발지가 다른데 그렇죠. 네네. 그 어디야 하고 전화하면 거의 다 왔어. 뭐 5 정거장 남았어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이 토키에 일단 조인을 다 시키면 네. 각자의 위치가 다 와. 보여요. 네. 신기하다. 지도상에 네. 네. 지도가 보이고 그 지도상에 어. 각자의 위치가 이렇게 오. 딱 나타납니다. 네. 나타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트립 이벤트가 생성되면 그 이벤트에 조인된 멤버들끼리 실시간 워키토키가 가능해요. 와. 그래서 버튼을 네. 누르고 말을 하면 나머지 멤버들에게 다 전달이 한 번에 되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우리가 굳이 누구 전화 끊고 다음에 누구한테 전화해서 너는 어디야? 이렇게 이거 물어볼 관리자 필요가 입장에서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여행을 하던 도중에도 네네. 어떤 팀은 뭐 장을 보러 가고 네. 어떤 팀은 또 어디 구경을 가고 이렇게 팀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몇 시까지 어디에 모이기로 했는데 또 이렇게 모이기 어렵거나 아니면 장 보러 간 팀한테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또 필요해. 그래서 또 짧은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진짜 신기하다. 네. 그냥 뭐 항공권 예매하고 뭐 이런 수준의 어플이 아니네요. 완전 진화했네요. 근데 정말 이게 좋은 점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네.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와, 데이터 사용할 수 있는 네, 한정에서. 와이파이 연결이 되면 네. 이용을 할 수 이거는 있는 거의 어플입니다. 특히 산의 야유회나 산의 단합도 해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시사인에서 한번. 국내에서도 쓸 수 있는 네. 거라는 네, 말씀이시죠? 국내에서도 데이터가 국내에서도 있으니까. 쓸 수 네. 있고. 근데 국내에 이제 오히려 최적화돼 있죠. 아, 그렇구나. 국내 어플이니까. 조인이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바로 나갈 수는 있어요. 네네. 그리고 네. 그게 이벤트 기간을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행을 한다. 네. 2박 3일 동안은 그 이벤트가 살아있지만 네. 여행이 끝나는 며칠 12시 이후에는 그 이벤트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네네. 어플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그 위치가 표시되는 카톡 단톡방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거 네. 되게 좋은데요. 집에 네. 가서 이거 남편 핸드폰에 보면 깔아놔야 되겠네요. 예, 근데 예. 본인이 그러니까 그 URL에 접속하지 않으면 네.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요. 신기하다. 네, 그게요. 위치가. 네네. 오. 그거 하고 또 네, 한 또 가지 어떤 어플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네팔에서 좀 자유 여행을 혼자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치트완이라는 국립공원에 가서 사파리 투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오는 길에 그 투어리스트 버스에서 독일인 친구를 한 명 사귀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도 혼자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는 여행자였는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떤 SNS를 활용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블로그도 안 하고 폴라스텝스라는 앱을 사용을 한다는 네네. 거예요. 아, 근데 폴라스텝스요? 네, 처음 근데 들어봤어요. 이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전 세계 여행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어플이더라고요. 아, 네네. 특히 이게 여행자들 사이에서 핫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통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네. 그러면 핸드폰 앨범에 담겨져 있는 그 사진들에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과 날짜가 기록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그 플라스텍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본인이 여행했던 루트가 그 지도상에 나타나면서 그 여행 지도에 나타난 여행지마다 사진이 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보여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친구를 팔로우를 하게 되면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여행들을 했고 그 여행지에서의 그 풍경이나 그런 네. 사진들과 그 코멘트를 봄으로써 제가 그 여행지를 팔로우할 수도 있는 완전 예. 여행에 최적화된 네, SNS네요. 정말 그 현장감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어플이더라고요. 제가 이 진짜 신기하다. 앱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도 이제 안 깔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깔아서 이제 쓸 생각인데요. 과거에 그
이거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 뭐 여행자 숙소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여행자들하고 만나서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이메일 인터넷 이전에는 뭘 했냐면은 주소를 적었어요. 집 주소. 네, 네네네. 나중에 뭐 엽서 엽서를 보내라. 사진 네. 보내준다고. 그러다가 인터넷이 되면서 이메일 주소를 적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하면서 이제 그 스마트폰 나오고 SNS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때 초기에 그 서구,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친구들이 페이스북 계정을 그렇게 교환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계정 많이 교환했는데 네. 해보니까 이게 좀 별로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주로 한국어 컨텐츠를 올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어 아, 컨텐츠 올리면은 그 친구들은 뭐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또 여행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네, 뭐 여러 그렇죠. 가지 뭐 예. 좀 정치적인 것도 네네네. 올릴 수도 있고 하면은 그래서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고 트위터 계정을 예전에 일본인 친구하고 교환해 봤는데 네. 그 친구는 많이 하지도 않는데 저는 매 그때 하루에 막 트위터 아. 중독돼서 막 50개씩 올리니까 네. 이 친구한테는 미안하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스타가 있냐 네. 물어보고 그냥 사진이니까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딱 그냥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과 그렇죠. 딱 유지 그냥 여행이라는 거에 네.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어디서 찍었구나 위에 그렇죠. 장소를 네네네. 보고 알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지도상에 음. 그냥 이렇게 포인트들이 네. 아, 보이면서 신기하다. 진짜 이렇게 네, 보이는 네. 거구나. 이런 식으로 네. 네, 방문 기록이 예, 자기 사진을 읽어가지고 자기 루트를 보고내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게 이제 구글 맵 말고 네. 구글 맵의 전시이면서 지금 또 지금도 독자적인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구글 어스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예. 예전에 구글 어스에서 저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저게 음. 지금 보니까 좀 더 SNS 쪽으로 강화돼서 네네. 써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요즘은 이제 그 여행지에서 친구들 만나면은 페북도 안 물어보거든요. 네, 괜히 네. 뭐 팔로잉 했다가 또 사생활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딱 네. 요거만 여행지만 깔끔하게 네. 딱 해서 네. 아주 좋은 그러네요. 것 정말 같습니다. 좋네요. 네.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여행지에서 나도 어플을 하나 이용 물어봐줘. 보기 전에 네. 어떤 어플 쓰세요? 바보 아니야. 어떤 어플 쓰시는데요? 네. 아,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네팔에서 실종 사건을 겪으면서 네. 이 지도 어플 중에 그러니까 인터넷 안 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지도를 네. 아예 다운받아가지고 네네.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그렇죠. 아, 네. 구글 지도도- 데이터 안 터지는 데서 네네네. 지도를 지도도 봐야 될 다운받아서 때. 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지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맵스미를 맞아요. 맵미, 예, 그렇죠. 네, 맵스미를 네, 꼭 네. 권하게 맵스미요? 네, 왜냐하면 맵스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맵스미는 도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구글에 비해서 아주 부족해요. 근데 오지에 이런 트레킹로나 등산로에 대해서는 구글 지도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이걸 다운받았다가 캄차카 이번에 갔을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쪽에 빌루친스키 그 언덕 트레킹이 잡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폭포를 보고 오는 트레킹인데 현지 러시아인 현지 가이드까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정말 이제 복잡한 여행인데 이런 오지 여행을 하려면 이제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 가이드 구도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시사인이 여행을 이제 처음에 의뢰를 한 여행사 엔탑이라는 여행사가 있어요. 네. 그다음 그 엔탑이는 현지 여행사를 네. 그렇죠. 섭외해야 돼요. 근데 현지 여행사가 조선족 여행사예요. 왜냐하면 네. 그 한국인들이 하는 여행사가 아직 없어. 아. 근데 그렇죠. 그 조선족 여행사인데 이 조선족 여행사 사장님은 본인의 이 사투리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네. 본인이 가이드를 안 하고 한국인을 고용했어. 아, 근데 예, 이 한국인 가이드가 그러나 제너럴한 걸 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러시아 안전 가이드를 고용했어요. 예. 이런 이제 몇 중의 안전장치를 해서 안전 가이드를 고용했는데 그 안전 가이드도 길이 눈에 덮이고 그 다음에 이 눈보라가 치니까 길이 헷갈리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맵스미를 열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프로드도 기록이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네, 네. 오프로드를 끝까지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차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야. 왜 그랬냐면 우리가 차를 원래는 SUV로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걔네 트럭버스, 까마스 트럭버스로 바꿨더니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좀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걷게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잡았던 일정보다 이제 이 트레킹 시간이 더 길어지고 네네. 그런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보라도 있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인 가이드도 길을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짐작하고 왔던 지점이
예상 지점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네, 지도를 그럴 수 있죠. 네. 그 순간에 이제 지도를 딱 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맵스미를 켜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이 정도면 한 뭐 100m 이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좀 왼쪽으로 가면 되겠네 하는 이제 그런 게 보였는데 이 오지에서는 정말 근데 그게 만약에 더 뭐 어둠이 내리거나 네. 뭐 그랬을 때는 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그렇죠. 안개가 왔다가 거쳤지만 또 이제 그게 계속 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순간에 정말 중요하겠다 생각이 와. 듭니다. 사실 맵스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도 유용한 어플들이 좀, 많이 등장하네요. 네, 저도 즐겨 쓰는 편인데 네. 구글 지도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캐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복잡해요. 네네. 좀 복잡하고 용량도 많고 맥스미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뭐 국가별로 이렇게 네. 이제 받아서 뭐 용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신 지도는 좀 부정하지만은 제가 맵스미를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쿠바 여행을 다닐 때였거든요. 네. 쿠바는 아직도 와이파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유럽처럼 가서 심카드를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남미 쪽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쿠바만. 예. 쿠바만 그런가요? 네, 남미는 그렇지 않고요. 네. 멕시코나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구입을 할 수 어디 있는데 아는 척을 아니 제 친구가 남미 여행 6개월 갔었는데 네.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너무 오래전이라 그런가? 오래전이라서. 아, 네네. 예. 벌써 그런데 한참 전이거든요. 지금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쿠바에서는 그런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목적지를 찾아갈 구글맵이 쉽게 말씀드려서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어떤 이제 다른 오프라인 지도가 없을까 찾다 보니까 맵스미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써보니까 굉장히 좋고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앱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네네. 크게 앱을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의 속성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숙박, 식사, 액티비티 결국 앱들도 이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내가 어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가려고 하면은 첫째는 지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 수단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낙타를 타고 갈 것인가, 음. 말을 타고 갈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뭐 기차가 있다면은 몇 시 몇 날, 뭐 몇 시 몇 분에 기차가 온다든지. 그래서 그거는 한 카테고리가 보면은 이동과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숙소를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네. 이제 숙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참 공세를 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 트립닷컴이라든지 뭐 호텔닷컴, 호스텔월드 이런 한 종류의 앱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갔을 때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저녁에 이왕 먹는 거 현지에 가서 맛있는 집 저는 항상 싸고 맛있는 집을 좋아하거든요. 가성비를 네. 좋아하기 때문에 맛집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실패도 제일 많이 해봤고요. 실패도 많이 하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찾는 이제 그 대표적인 앱들이 뭐 대표적인 게 뭐 트립 어드바이저. 아, 그다음에 네. 이제 저는 근데 트립 어드바이저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퀘어라는 앱을 더 신뢰를 하거든요. 포스퀘어요? 네, 현지인 그건 어떤 데이터 어플이죠? 현지인들이 데이터를 많이 올리고 아, 트립 어드바이저는 외지인들이 더 이제 경험을 많이 올려요. 그래요. 저는 이 현지인들에게서 네. 인기가 많은 곳을 항상 인기가 가고 많은지. 싶은데 네. 그러지 않고 항상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가면 여기가 그렇죠. 한국 식당인지 그렇죠. 예,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액티비티 가서 네. 뭘 본다든지 뭐 한다든지 또 우리 김용수 대표님 나오신 것처럼 거기서 이제 뭐 아웃도어 스포츠를 한다든지 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인할 수 있는 앱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류가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요 외에 기타 유용한 앱들은 보면 언어 소통이 힘드니까 네. 특히 영어가 그래도 통하는 나라들은 괜찮은데 그렇죠. 네네. 아예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나라들이 있죠. 조지아도 사실 조지아 문자가 특이하잖아요. 하트 뿅뿅. 하트 뿅뿅. 스리랑카라든지 네. 뭐 왜 러시아. 하트 뿅뿅이죠? 조지아는 참 찾아보세요. 굉장히- 하트 뿅뿅. 하트 굉장히 이뻐요. 아, 그래요? 굉장히 이쁘고. 아, 도저히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약간 하트 그래서- 모양이 되게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통번역 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초기에는 여행을 시작할 때 한 2013년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스마트폰에 앱 서랍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여행 관련 앱이 한 2-3개였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10개, 12개 늘어나다 보니까 예. 서랍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서랍 또 만들어서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여행 앱 서랍만 꽉 차서 4개를 쓰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분류를 결국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고재일 기자님께서 이제 그 여러 여행가들하고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셔서 네. 시사인에 사실 기사를 썼어요. 네네네. 예,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사인 617호입니다. 시사인 617호. 표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예, 네. 그 정기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제 다 네.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정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뒤에 구독해야 한다. 이렇게 또 깨알같이. 저도 사실 그 전에 네. 한 5, 6년 장기 구독하다가 쉬다가 또 최근에 한 네네네. 1, 2년 구독하다가 다시 쉬는데 오늘 네. 구독할 차례구나.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니까 야, 구독해야 한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오네요. 다시 구독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네.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네. 아무래도 뭐 어플을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네네. 분류별로 뭐 추천할 만한 어플을 한두 개씩 이야기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 이동을 하거나 내 위치가 네. 어디인지 이런 거 파악할 때 좋은 어플로는 뭐 네. 구글맵이 네, 최고인가요? 제가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네. 쓰니까 구글맵하고 그 구글맵에 이렇게 여행 이제 감독이니까 저희 네. 여행을 연출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구글맵 기능 중에 그러니까 마이맵 기능에서 네네. 본인이 이제 여행하는 루트를 네. 표시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행 처음에 이렇게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길 루트만 보여줘도 그 사람들한테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맡으면 그래 가나보다 이렇게 건성으로 보고 그냥 네. 그렇죠. 네. 닥쳐가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루트만 이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예. 구글맵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혼자 여행을 하면은 사실 가장 두려운 순간이 그거거든요. 사실 남자도 두려워요. 저는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편이지만은 좀 이른바 좀 저개발 국가, 네네. 오지 같은 데를 이제 처음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기차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예약을 해놓은 숙소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저개발국에 가면은 우리처럼 뭐 그렇게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예. 무섭죠. 예, 그래서 뭐 정말 그냥 어떨 때는 막 이상한 뭐 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나서 타라 해서 뭐 또 네네네. 흥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고 가다 보면은 설마 이제 이 친구가 나를 제대로 잘 이상한 데려가는 데로 거지. 가지는 않을까. 이상한 데로 가지 않겠지라고 하는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서 숙소에 도착해서 딱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구글맵에서 계속 하면서 위치를 보면 되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확인할 한 수 2010, 있으니까요. 한 4, 5년 정도 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2015년쯤에 이제 중앙아시아로 혼자 6개국을 여행을 했는데, 저기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기차역에 내려서 이제 숙소를 예약을 해놨는데, 어떤 이제 친구가 오더니 정식 택시가 아니라 뭐 자기 이제 자가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라고 해서 이제 뭐 가격을 흥정하고 가는데 좀 불안한 마음이 덜하는 거예요. 계속 구글맵을 보면서 가니까 네. 숙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심을 좀 안심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숙박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표님이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어플이 있을까요? 이동 위치에 그냥 여기 하나만 더 포함되면 네네, 이제 네. 저희 그 우버 비슷한 네. 그렇죠. 서비스들이 네. 각 나라마다 그렇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서비스들 특징이 거기에 목적지를 찍으면 그렇죠. 그 길들 루트가 다 표시되고 예. 이 택시가 이제 이 택시는 아니지 그냥 이 차가 그렇죠. 거기로 쭉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예. 그렇죠. 저도 지난주에 세부 갔었는데 그랩 어플 잘 사용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동남아시아 앱으로 쪽에서는. 그냥 네. 잡는 거보다 그게 더 훨씬 그러면 본인 구글 안 켜도 그렇죠. 그걸로 이제 볼 그렇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더 진화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폰으로도 현지의 택시 어플들을 많이 깔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버가 시작이었고, 동남아는 이제 뭐 그랩이 다 창업을 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막심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막 이 사람들하고 흥정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걸 알면서도 네. 현지인 가격에 맞추려고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쉬워졌는데, 저도 작년 봄에 이제 스리랑카를 갔더니 그랩은 정말 재밌는 게 동남아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타다 같은 서비스 있으면은 벤 정도 있는데, 그랩은 그것도 있어요. 오토바이도 있어요. 오, 예, 그렇구나. 오토바이도 있고, 그 다음에 툭툭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타고 다니는. 진짜요? 그것도 예, 있어요? 툭툭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동남아에서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구나 하는 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네. 발리에서는 뭐 비슷한 걸로 고잭이나 고카 이용을 네, 네.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네. 네.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디디 네, 출신? 디디를 예, 많이 예. 국가별로 사용을 다 하고 있죠. 그렇게 네. 어플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걸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렇고. 이게 중국 말씀 나왔으니까 잠시 한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는 쓰는 대부분의 여행 앱들이 중국에서는 하나도 안 통해요. 아, 네. 예, 예. 뭐 다 막아놓은 건가요? 다 막아놓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항상 별도의 앱을 써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구글 맵을 믿고 채택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미리 앱을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는 구글 맵보다 그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 바이두 맵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바이두 맵이요. 예, 예. 그게 네.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그 포털 사이트거든요.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네. 그 다음에 저도 중국에는 최근에는 좀 간지가 몇 년 됐는데 요즘은 그 다녀온 여행자들 보니까 현금 결제가 안 된대요, 이제는. 네. 그래서 카드 결제도 안 되고. 네네. 디디 그러면- 같은 경우도 네. 원래 이제 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중국 은행에 연결된 카드여야만 아. 네, 이용을 할 수가 이런 거 있는 모르고 갔다가는 상황이어서 낭패 보겠네요. 그래서 지금 네. 최근에 그 다녀온 그 블로그들을 좀 보니까 예. 그전처럼 이제 뭐, 신용카드를 내밀면은 네. 비자나 마스터인데도 그냥 카드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아, 현금도 그럼 안 뭘로 받고. 결제하죠? 그러면 이제 그 중국에서의 대표적인 페이 있잖아요. 뭐 네. 알리페이 같은지 네, 네, 밀집페이를 네,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그거- 걸로 결제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또 한국이나 이런 외국 신용카드는 연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중국 신용카드 네.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이제 약간 일종의 음모론은 이제 네. 중국 정부가 외국인 개별 여행자를 원하지 않는다. 아, 어. 네. 그래서 괜히 이제 뭐 자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그런 그렇구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제 중국 가면은 현금 안 받지, 카드 안 받지, 그러게요. 그럼 페이는 안 되지. 어떻게 하는 거지? 돈을 쓸 수가 없네요. 쓰고 근데- 싶어도. 네, 네. 네, 현금은 주면 다 받습니다. 네. 아, 그래요? 받긴 받나요? 최근에도요? 그래요? 네, 현금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네, 아. 거절하는 건 못 봤으니까 신용카드는 안 되지만 네. 저 디디 출싱 할 때 이렇게 현금으로 냈어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그래서, 나라마다 또 여기 앱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하여튼 중국 가실 때는 절대 구글 맵을 믿으시면 안 된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숙박 어플은 어떤가요? 어떤 게 좋은가요, 숙박은? 숙박 어플은 사실은, 네. 뭐, 그 전에 부킹닷컴이 1위였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텔스닷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건 사실 엑스페디아에서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 항상 호텔스닷컴으로 예약하고 어떤 숙소에 가서 호텔스닷컴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항상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엑스페디아라고 말하면은 네. 금방 알아들어요. 네네. 왜냐면 엑스페디아의 자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근데 양쪽을,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쪽을 찾아보고 예. 동일한 호텔에서 가격이 비슷할 때는 호텔스닷컴을 예약을 하거든요. 아, 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그 A라는 호텔이 있는데 부킹닷컴, 호텔스닷컴에서 가격이 같다. 그러면은 호텔스닷컴에서 예약을 하면 호텔스닷컴은 식박에 아, 일박- 1박 일박 무료요? 적립이 네. 있잖아요. 네네. 무료는 아니고 총 적립액의 네네. 평균을 주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부킹닷컴이 더 쌀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뭐 10% 비슷한 어플 중에 아고다라고도 아고다. 있어요. 네, 음. 아고다도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실은 아고다. 아고다가 굉장히 그 가격은 정말 좋아요, 할인. 네네. 근데 가격이 좀 제일 저렴한 편이죠. 네. 컴플레인 많이 올라오는 데가 아고다예요. 아, 보시면은. 왜죠? 그냥 그 아고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할인 프로모션에서 아.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가는데 가보면은 숙소가 없어졌다든지 업데이트가 좀 너무 느린다는. 극단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약이 안 돼 있다든지 그래서 그 굉장히 치명적인. 유심히 기사를 보면은 네. 가장 컴플레인이 많이 올라온 데가 아고다인데 그렇구나.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아고다를 이용한 그 100명 중에 네. 한 뭐 두세 명이면 퍼센트는 2%, 3%밖에 되지 않지만은 문제는 내가 걸렸을 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당연히, 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뭐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예. 갑자기 뭐 가보니까 뭐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생각만 해도 어렵죠. 아찔하죠. 예. 아찔하죠.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플 이용할 때 이제 저는 이제 항공 같은 경우에 네. 두루 그 검색을 이제 어플 하다가 되도록이면 예약을 트립닷컴에 하거든요. 예, 트립닷컴이요. 네, 예. 네. 조금 가격 차이가 1, 2만 원 있어도 트립닷컴 이용하는 게 네, 네. 국내의 이 소비자 관리를 네, 가장 아. 열심히 해요. 네네. 예. 우리가 보통 스카이스캔에서 검색해가지고 네. 거기서 예약하려고 그러면은
스카이스캐너는 이제 메타 검색이어가지고 그렇죠. 그 회사가 아니라 이제 네네네. 개별 또 네, 넘어가요. 넘어가잖아요. 연결이 되죠. 근데 그 회사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느 맞아요. 건지 맞아요. 몰라서 나중에 내가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취소하거나 이럴 때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트립닷컴은 지금 한국에 엄청난 인력을 그 인력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네. 거기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줘요. 좀 약간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조선족 분들이 상담을 하시던데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 말 통하는 사람이 그렇죠, 맞아요. 네. 영어로 쓰지 않고 네. 예, 사실 전화가 저 엄청나죠. 스카이스캐너 같은 데에서 그 통해서 예약을 했을 때 최저가 검색 나온 여행사 예약해 보면요. 그 회사 여행사는 영국인데 전화 받은 사람들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서 전화 받냐 물어보면은 뭐 세이실 제도다 이러면서 마다가스카르다 뭐 이런 식일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시트립이라는 그 중국의 거대한 그치. 네. 스카이스캐너에서 네네네. 찾아보고 트립닷컴에서 예약해도 반칙을 아닌 게 같은 회사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2조 다 몇천, 다 시트립. 거의 2조, 시트립. 네, 2조 정도에서 그 트립닷컴을 샀는데, 저는 하여튼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스카이 스캐너에서 제 주위에 굉장히 그런 피해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 저도 한번 당했어요. 네. 이제 예약을 했는데, 이게 그 스카이 스캐너에서 어떤 뭐 A라는 지점에서 B로 갈 때 최저가 항공권을 검색을 하면은 예. 맨 위에 뜨는 데가 있어요. 뭐 네네네. 좀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여행사, 네. 뭐 플라이 뭐 24.com 이런 데서 네네네. 맨 위에 최저가 뜨니까 당연히 최저가에 거기로 들어가서 하겠죠. 그렇게 이제 예약을 하고 나면은 그게 굉장히 피해 사례가 많아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 뭐 예약이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예약을 바꾸려고 하거나 변경을 하면은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저도 한번 돈을 떼었습니다. 한 400달러 정도 수십 번 전화하다가 예, 아,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거기는 뭐 소비자 톨 번호 같은 게 없어요. 네. 톨 프리 번호가 없어서 네네. 전화할 때마다 막 저 인도에 국제 전화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열몇 번 하다 그냥 포기하자. 맞아요. 열 몇 번도 대단하시네요. 저도 같은 비슷한 경험을 이제 공유하려고 준비를 네. 해왔었는데, 그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서 최저가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뜨는 업체 중에 아까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고투게이트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아, 네. 고투게이트요. 고투게이트 이름이 같은 비슷해요. 경우는 뭐 고투 플라이트. 저는 실제로 뭐 고투게이트. 네. 이제 이용을 했었는데, 그 고투게이트를 그 예약을 할 때 너무 이상하게 그 탑승자 정보를 입력을 하라는 네. 페이지가 없어요. 음. 여권번호 당연히 미리 입력을 해야 나중에 그게 제 네네네. 거라는 그런 바우처가 나올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탑승자에 대한 정보를 다 정확하게 넣으라는 게 없이 그냥 예약 완료가 뭐 되고요. 출도착이랑 뭐 그냥 결제만 하면 그냥 끝인 네, 거예요? 그냥 예약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보면은 고트게이트에다 전화해서 여권번호 입력해달라고 구두로 예,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당연히 한국어 서비스가 안 되고요. 그렇죠. 네, 한국어 서비스가 안 되고 다행히도 이제 영어로 네네네. 이제 대화를 해서 그래서 어떤 뭐 정보라든지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우리가 뭐 돈 몇만 원에 이렇게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느니 조금 더 안전한 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데 맞아요. 예약한 다음에 계속 여행 직전에 매일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이쪽에서 항공사 그렇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한테 연락해 주는 게 메일인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예약을 하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거 보고 체크하잖아요. 근데 거긴 유일하게 연락이 오는 데가 메일인데 제가 한번 코카서스를 다녀오는 길에 그것도 애를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2번 갈아타는 항공이었는데 2번째 항공이 바뀐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갈아타려고 이렇게 갔는데 비행기가 이미 떠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애와 함께 애를 보면서 그냥 촉촉한 눈빛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아스타나 항공을 이용했는데 카자흐스탄. 그 해에 아스타나 엑스포를 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상상이 되냐면 서울올림픽 때는 우리도 인심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아스타나 엑스포 할 때 아스타나 항공도 인심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애만 이렇게 촉촉하게 봤더니 거기 이렇게 프론트 직원이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더니 3번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항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항공을 다행이네요. 그 항공을 연결해 줬어요. 다행이네요. 뭐 추가 비용 받죠. 그래도 그 별별 일이 다 아스타나 있네요. 항공 정도면은 네. 카자흐스탄의 그
국적기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그 정도 해줬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가지를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요. 뭐 항공뿐만 아니라 항공 숙박뿐만 다 합쳐서 요런 것들을 요즘 OTA라고 하잖아요. 네.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여러 가지 여행의 그 모든 형태들인데, 항공에서는 검색만 하고 저는 항상 예약은 개별 항공사에 들어가서 하라고 합니다. 네. 아니면 차라리 믿을 수 있는 곳. 맞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뭐 트립닷컴 이런 데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저가가 나왔는데 뭐 여기서 뭐 쿠바로 가는 그 항공권을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아에로멕시코와 그 여행사가 몇만 원 차이 안 나면은 저는 아, 그냥- 항공사 가서 직접 네네네. 홈페이지에서 하시라고 하거든요. 참, 그러면은- 근데 그게 참 그 네. 몇만 원 그게 참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검색을 하다 보면 네. 몇만 원이라도 아껴야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뭐 취소가 된다든지 변동이 네. 되면은 OTA 그 좀 그런 그 뭐 항상 최상위에 뜨는 그 여행사들 이름도 항상 비슷해요. 뭐 고투 플라이트, 그래요. 네. 플라이트 24, 뭐 플라이트 뭐 라이더닷컴 뭐 이런 네. 식으로 항상 마지막에 BJR이 나와요. 배째라. I don't care. 우리는 가야 되는데 네네네. 항상 아고다도 좀 그런 조금 이제 그런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는 뭐 하여튼 대응이 좀 느린 편 같아서 그거를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버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검색한 다음에 항공사 직접 가서 네. 이렇게 예약하는 아, 버릇.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그 고 기자님, 고조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뭐 변경이나 취소가 대부분 이제 이메일로 오거든요. 네. 다른 그 연락 수단 없이. 근데 그게 그 스팸으로 많이 들어가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또 보면은 미처 확인 못 할 수 있죠. 예, 스팸 그래서- 메일 하면 있으면. 왜 그 이제 그 연락 안 했냐면 메일을 보냈대. 그래서 나중에 뒤져보면은 스팸 메일에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뭐 항공권에서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이 얘기만 하고 들어가자면 네. 항공권이 보통 연결 항공권이 사게 되잖아요. 네네. 당관일 때. 그렇죠. 근데 연결 항공권을 사놓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중간 거는 내가 안 타고 뭐 네. 중간 거 어떻게 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연결 항공권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거 안 타면 뒤에 게 대부분 자동 취소돼요. 취소되죠. 아. 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뒤에 거는 안 타도 되는데 사실 뒤에 것도 안 타면 안 돼요. 원래는 페널티 그 받게 돼 페널티 있지만, 받게 돼 근데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BJR이 되는 그렇죠. 아. 근데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에 그 뭐 항공권 최저가 검색을 할 때 뭐 카약 신공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카약이라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에서 그래서 A에서 B라는 목적지를 갈 때 항공권이 뭐 $200면은 네네네. A에서 B를 경유해서 C로 가는 게 더 싼 거예요. $100인 네.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를 안 가고 A에서 B를 경유해서 C를 가는 항공권을 끊고 A에서 B에서 중간에 내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페널티를 물게 돼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페널티를 물게 해요. 그렇게 내려도.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특히 그 요즘 이제 자유여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A에서 B로 가는 뭐 단구간이면 괜찮은데 A에서 B, B에서 C 이런 식으로 이제 다구간을 항공권을 끊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같은 항공 동맹을 끊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전 세계 항공 동맹이 3개가 있잖아요. 스카이팀, 스타 얼라이언스, 네네네. 그다음에 워널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널드가 소속 항공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그다음에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뭐 이제 다른 도시로 미국의 다른 도시로 갈 때 예. 뭐 A는 뭐 대한항공을 끊었는데 B는 미국 국기 항공사를 끊었는데 이게 서로 동맹이 다르면은 만약 A 항공사에서 뭐 연착이 됐다든지 하면 B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B는 그 자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연계편이라는 거를. 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A, B를 따로 끊더라도 같은 항공 동맹팀이 되면은 시스템이 같아서 이 사람이 여기서 오는구나라는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예, 네. 중요한 정보네요. 네. 이런 제가 어플리케이션 취재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우리가 배낭여행할 때도 정보가 첫 번째로는 유럽 중심으로 형성돼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네네. 많이 가고 수요도 그렇죠. 많고 네네. 그래서 디테일하게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도 유럽 쪽이 더 그렇죠. 디테일하게 그렇구나. 발전이 됐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어플 중에 실제 사례로 이렇게 우리가 써보려고 그러면 제가 가려고 하는 오지 같은 데는 너무 케이스가 적어가지고 네. 레퍼런스가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사실은 해보면은 유럽하고 북미
그다음에 남미, 네. 뭐 아프리카 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뭐 약간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과거 백인들의 유럽인들의 이제 식민지였거나 그런 영역들에서는 잘 통하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좀 안 통하는 곳이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말씀드린 뭐 중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맛집 이야기를 하면은 맛집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트립어드바이저를 많이 의존하시는데 저는 트립어드바이저를 서구권에서는 좀 신뢰를 해요. 근데 트립어드바이저는 사실은 이제 현지인보다는 외지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뭐 피렌체에서 트립어드바이저를 켜보면은 어느 이탈리아 피렌체 식당의 평가를 작성한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외지인들이거든요. 예. 특히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와서 식당을 먹어보고 이제 앱을 작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나마 같은 서양 음식은 그래도 네. 뭐 좀 비슷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트립어드바이저를 결정적으로 안 믿게 되는 게 아시아 음식 있죠. 예. 특히 아시아 지역,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여행해 보면은 트립어드바이저에 가보면은 막 excellent, fantastic 막 별 5개 써놨는데 가보면은 우리 입맛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뭐 스시라든지 뭐 네. 중국 호거라든지 이런 거. 그 대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과거 이제 SNS 중에서 포스퀘어라는 네. 그 위치 기반의 SNS가 있었습니다. 단시절을 풍미했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분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스왑이라고 해서 여전히 SNS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포스퀘어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평가를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여행을 할 때 구글맵 평을 보고 구글맵에서도 보면 평이 쫙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식당은 이 포스퀘어 평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본에서는 트립어드바이저를 쓰면 안 되고 일본은 별도의 앱이 있죠. 또 구루나비라고 하는 네. 별도의 앱들이 있습니다. 일본 식당에 그 특화된. 네네. 근데 거기는 좀 보면은 이제 일본어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포스퀘어를 딱 꺼내서 내 반경에서 가격대에서 검색해 보면은 저는 정말 항상 만족도가 높았어요. 항상. 요거는 네. 어플 하시면서 번역 어플 같이 써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포스퀘어. 긁어서 네네. 이렇게 네네. 이제 번역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고 네네. 특히 현지어 같은 네. 것들 네네.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은 네. 정말 하나의 포인트인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 네, 네. 이렇게 있기도 하니까. 네. 아, 예. 너무 어플 전문가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예. 정보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뭐 맛 이야기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가면은 그 나라의 로컬 술을 마셔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로컬 술이나蒸류주나 있는데 그런 술들이 또 특히 와인 뭐 요즘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신대륙 북미 남미 아프리카에도 와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 로컬에서 재배한. 그럼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어떤 등급의 어느 정도 어떤 와인인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비비노라고 하는 네. 그 대표적인 와인 앱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깔아놓고 있다가 딱 그냥 사진만 딱 대면 돼요. 라벨을 사진만 딱 대면 또 정보와 가격과 그 와인을 마신 와인 애호가들의 평이 쫙 뜨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술별로 다 깔아놨습니다. 맥주, 역시 애주가분들은 맥주, 달라. 또 사케도 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일본 여행을 좀 자제하려고 하지만은 네. 네. 일본 여행 갈 때 사케 워낙 종류 많으니까 그 네. 사케 앱이 있어요. 그래서 딱 라벨을 대면은 어느 양조장에서 어떤 특성으로 만들어졌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네. 되어서요. 이제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액티비티 앱에 예, 또 액티비티 앱을 간단하게 액티비티를 많이 한 개 하시는. 정도만 추천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저도 네, 네. 이제 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액티비티 위주로 좀 동선을 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사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앱이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웃바운드라는 앱인데요. 네네. 거기는 정말 그 하이킹부터 해가지고 뭐 카야킹, 그다음 패러글라이딩, 뭐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그 현지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뭐 네팔이면 네팔, 뭐 그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그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리뷰가 쫙 쓰여져 있고요. 아, 네. 그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접근 방법, 그리고 지도, 그리고 여러 디테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네.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바로 가이드랑 연결을 해서 뭐 에어비앤비 트립처럼 그렇게 바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검색만 하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 정보들이 나와서 저도 실제로 이제 네팔에 갔을 때 그 사람 곳에서 이제 일출 보는 그런 네.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그 사전에 몰랐는데 네. 그 어플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페와호수에서 카야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액티비티의 좀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회사인 클룩하고 약간 비슷한. 네, 네. 클룩 예, 같은 경우도 좀 네, 그렇죠. 네, 네, 네. 국내에는 이제 와그 트래블 뭐 이런 것들도 네, 있고요. 국내 뭐 프립, 네, 같은 프립도 것도 있고요. 아, 네. 프립은 저도 많이 써봤어요. 주로 어떤 거 쓰십니까? 근데 저는 여행으로 쓰진 않고요. 뭐 네. 요가 같은 원데이 클래스 개념이 더 크죠. 아, 그것도 네. 액티비티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행 가서는 인도어에 가서 이제 요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네. 여행에서 액티비티가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저는 근데 그 액티비티 앱 중에 제가 좀 주목하는 데 이제 마이리얼 트립인데 왜냐하면 마리트. 네,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액티비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현지 거기는 투어, 데이 네. 투어 같은 네. 것들이 현지 가이드를 이용해.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자유여행인데 내가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스타일이 네.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 마이리얼 트립 그 대표가 신혼여행 네. 갔는데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본인의 마이리얼 트립 나와 있는 데이 투어들만으로 구성했더라고요. 아. 재밌다. 네. 뭐 와이너리 가거나 뭐 야경을 보거나 아니면 뭐 액티비티랑 뭐뭐 했지?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또 네, 스냅 네. 사진 촬영가랑 네,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걸 네. 전부 이렇게 구성했던데 그 미래 여행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행이 분절될 텐데 맞아요. 항공 따로 그다음에 거기 가서 현지의 데이 투어들을 그렇게 자기가 그 마치 유닛을 구성하듯이 맞아요. 조립하듯이 네. 내 일정은 이렇게 며칠인데 이렇게 유닛들을 이렇게 구성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본인이 패키지를 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걸 모았을 때 더 싸졌는데 지금은 각각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모형이 좀 근접해가지고 마이리얼 트립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 시사인 트랩을도 한번 그걸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네네. 마이리얼 트립을 소켓에 넣어가지고 네. 우리는 이제 항공하고 숙박만 코디한 다음에 오늘 그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나왔어요. 이동과 위치, 그리고 숙박, 맛집, 그리고 액티비티 이렇게 4개의 분야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플들을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또 뭐 특히 항공권 예약 관련해서 꿀팁도 많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지면서 좋은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어플을 선택해야 하는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보가 또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서 고민스러울 때도 있고 선택 장애를 오히려 막 겪게 되고 이랬었는데 네네. 오늘 이제 방송에서 전해드린 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알찬 여행을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특별히 우리 시사인 제호에 네. 맞춰서 옷도 진짜 깔맞춤이시네요. 아, 저는 비디오 하는 이제 와서 생각났어요. 네. 예. 오늘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세 분 감사드리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바탕으로 즐거운 여름휴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해주셔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